여기 한국 드라마 속의 선진적인 모습들은 전부 사기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는 스페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한국에 등 떠밀려 억지로 오게 된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알프레도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건설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비록 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제 가족들만큼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화목한 중산층의 가정을 일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특히나 한국이라는 존재는 제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스페인에서 한국 드라마는 옛날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저희 가족은 늘 거실에 모여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딸 모니카는 한국을 어찌나 좋아하던지 저만 보면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자며 조르곤 했는데요.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꼭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겠다는 꿈을 다지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정말 예기치도 못하게 찾아오더군요. 최근 들어 스페인 내의 동양인 이민자 및 불법 체류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했기에 기존의 스페인의 노동체계를 뒤흔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워낙 오래된 경력을 자랑했기에 끝까지 버티나 싶었지만 결국 스페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반만 줘도 해벌쭉하며 노동을 하는 동양인들 때문에 저 또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도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양인들에 대한 불만은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분노로 옮겨가게 되었죠. 저는 스페인을 망치고 있는 동양인들이 전부 한국인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들의 언어를 들어보니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긴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저 한국의 방언이겠거니 싶었죠. 스페인에서도 방언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스페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딸의 손에 이끌려 한국 식당에 방문하거나 한국 관련 굿즈샵에 가면 직원들은 건설 현장에서 본 동양인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곤 했기에 저는 자연스레 동양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가 맞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저는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와는 달리 한국의 현실은 무척이나 가난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스페인에서 절반의 임금을 받아도 남는 장사일 만큼 한국은 형편없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저희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 외에도 한국인들의 진상짓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도 몹시 대충하고 파벌을 조성해서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이건 스페인의 산업 여군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제게 모멸감마저 들게 했고 한국인들이 지은 건물들은 겉만 멀쩡했지 속은 완전히 형편이 없었기에 제게 더 큰 걱정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날림시공을 한다면 건물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거든요.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스페인 동네는 필연적으로 슬럼화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경범죄를 일삼는 건 기본이고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은 한국인이니 봐달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제 딸처럼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여러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저는 한국인은 정말 보면 볼수록 밉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는 이러한 처참한 한국의 현실을 숨기기 위해 제작된 허위 선전물일 뿐인 것 같았죠. 물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현실을 알고도 딸에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환상은 환상으로 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고 저는 딸의 한국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딸도 한국을 필요 이상으로 진지하게 좋아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한국인들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결국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집안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는데요. 결국 저희 가족은 정말 금방이라도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이러한 생활고에 딸은 투잡을 하며 바쁘게 살아야 했고 가족들끼리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도 자연스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뜬금없는 말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딸은 자신의 회사에 파견 왔던 한국인과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딸은 남자친구의 2년간의 파견이 곧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리고 자신보다 남편의 연봉이 훨씬 높고 한국이 스페인보다 더욱 선진국이니 한국에서 살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게 한국인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저는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모니카에게 한국의 현실에 대해 폭로해버렸죠. 한국의 현실은 무척이나 가난한 후진국이고 한국 드라마에서와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키도 작고 못생긴 열등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스페인까지 와서도 스페인 사람들 월급의 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일 리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모니카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더라고요. 딸은 제 말을 유심히 듣더니 제가 봤던 동양인들은 전부 중국인이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의 한국 관련 가게와 식당들은 거의 다 중국인들이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들이 말했던 건 한국의 방언이 아닌 전부 중국어였던 거였죠. 모니카는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일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스페인에서 그런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푼돈이더라도 돈이 조금이라도 벌리면 무조건 뛰어드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현재 스페인에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함으로써 스페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전부 다 중국인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국적을 밝히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줬으면 좋지 피해를 끼치는 민족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한국 드라마에 홀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한국의 현실이 뻔히 펼쳐져 있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도 거짓말이나 치는 한국 놈에게 속았거나 아니면 제가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으니 돈 때문에 억지로 한국으로 팔려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모니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계속해서 제가 오해를 한 거라는 말만을 반복했고 저는 항의의 표시로 모니카의 결혼식 참석까지 거부하는 초강수를 둬버렸습니다. 이건 아빠로서 정말 형편없는 짓이었지만 저는 딸이 한국인에게 속아 후진국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딸 인생이 끝날 것임을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딸은 정말로 한국으로 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는 한국인들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직 상태로 남아있었죠. 당연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이젠 정말로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기에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생활비를 보내오더군요. 그리고 다음 달도,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딸은 넉넉한 생활비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팔려간 딸이 무리를 해서 생활비를 보내는 거라고 확신했고 못난 아버지가 돼서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죠. 모니카, 이젠 그만하려무나. 이 못난 아비는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 이제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단다. 그 돈은 너를 위해서 썼으면 해. 저는 모니카의 생활비가 없으면 굶어 죽을 게 분명했지만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딸에게까지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녀는 몇 초간이나 폭소를 하더니 말을 이어나갔거든요. 아빠, 지금 드라마 찍는 거예요? 아빠는 저보고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빠야말로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생활비는 스페인 사람들이 받기엔 꽤 큰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버는 돈에 비한다면 그다지 부담되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남는 돈으로 아빠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국가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렇게나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모니카는 제가 의심을 할 게 뻔하다는 듯 제가 놀라고 있을 틈조차 주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빠는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죠? 좋아요. 제가 한국행 비행기 왕복 티켓을 보내드릴 테니 한국으로 한번 와보세요. 한국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셔도 좋아요. 하지만 아빠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젠 저희의 결혼을 인정해주세요. 저는 모니카의 이러한 자신감 있는 말을 듣고 한국에 대한 의심과 기대 등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에서 마땅히 일도 없겠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서 뭔가 싶었더니 한국에서는 무료로 임대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측에서 대여해주는 휴대폰은 삼성 브랜드의 고급 스마트폰이었고 저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 싶어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소매치기가 워낙 성행하고 있기에 좋은 휴대폰을 구매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전화통화조차 제대로 안 되는 고물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러 사고나 상황 때문에 휴대폰을 못 쓰게 된 관광객들을 위해 각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임대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떠한 보증금이나 신분증도 맡길 필요 없이 간편하게 휴대폰을 대여해주고 있더라고요. 한국인 직원은 제 고물 휴대폰을 보고 기겁을 하더니 도대체 그런 휴대폰을 어떻게 지금껏 사용해왔냐고 물어왔지만 저는 그의 질문에 얼굴이 새빨개져 대꾸조차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을 뿐더러 이런 부유한 나라를 후진국으로 오해했던 제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삼성 브랜드의 최신 스마트폰을 임대한 뒤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고 목적지로 향하는 내내 처음 만져보는 고급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눌러보며 설레는 감정을 가까스로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선진적인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모습이 꾸며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항은 외국인을 맞이해주는 장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은 자신들의 후진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 공항만 멋있게 꾸며놓은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의심 반 논란 반의 감정으로 한국의 한 뷔페로 향했죠. 뷔페야말로 그 나라의 수준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뷔페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뷔페에는 손님을 맞이해주는 직원 대신 웬 기계 한 대만 덜렁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웬만한 식당들에서는 직원이 일일이 주문을 도와주는 대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인프라가 최소 몇십 년은 된 스페인에서는 키오스크 따위를 찾아볼 수 없기에 저는 살면서 처음 본 기계에 당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한국인 노인 한 분이 제 앞으로 나서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방문한 거죠? 자리는 창가 앞인데 괜찮죠? 그는 무려 영어를 구사하며 제가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도와주셨고 이내 능숙한 솜씨로 주문을 모두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젊은 놈이 기계 하나 못 다루다니 그래서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겠어? 라고 말해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의 눈빛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겸연쩍게 테이블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시아권의 사람들은 영어를 학습하기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어느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이런 복잡한 기계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쉽게 다룰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에 깜짝 놀랄 따름이었죠.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50대 밖에 안 된 젊은이임에도 휴대폰 문자 보내는 법조차 제대로 모를 정도로 기계치거든요. 그런데 한국 노인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겁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는 멋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뷔페 안에서의 한국인들의 태도도 매우 놀라웠어요. 제가 스페인에서 봤던 동양인 노동자들은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사내식당에서 토를 하면서까지 음식을 꾸역꾸역 집어넣을 정도로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이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 뷔페의 음식들을 몰래 주머니에 담아간다거나 자신은 오늘 입맛이 없으니 식사를 하지 않겠다며 뜬금없이 쟁반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담더니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들은 자신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당 측이 이득을 보는 것 같아 배가 아팠다는 황당한 대답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먹을 음식만 적당량 담고 아무리 비싼 요리가 있어도 다음 사람들을 위해 남겨주는 매너를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제 앞에서 줄을 서 있었던 한국인 소녀는 자신도 피자를 먹기 위해 줄을 기다렸으면서 피자가 한 조각밖에 남지 않자 오히려 제게 양보를 해주는 믿기지 않는 친절까지 베풀어줬는데요. 저는 당연히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에게 양보를 받을 수는 없었고 그렇게 억지로 그녀의 쟁반에 피자를 얹어주며
따뜻한 마음만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스페인의 귀족을 보는 듯한 한국인들의 수준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한국 드라마는 거짓말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은 드라마 속의 모습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 수거 로봇이 음식을 수거하는 모습이나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그릇을 설거지하는 모습 등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기계들의 모습을 감상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이미 기술 혁신을 이루어낸 수준 높은 국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친 저는 모니카 부부에게 사과를 하러 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지금껏 착각 속에 빠져있던 건 저였고 저는 중국인들에게 속아 딸의 결혼식까지 망쳤던 셈이었거든요. 한국은 저를 끝까지 놀래켜 주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오후 10시가 넘어갔지만 한국은 이러한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시간에도 매우 안전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대중교통 또한 어김없이 운행하고 있어서 저는 모니카를 고생시키지 않고도 한국의 놀라운 지하철을 이용해 모니카가 살고 있다는 집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살고 있다는 집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딸은 분명 한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녀가 불러준 주소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그저 아파트 단지만을 지날 뿐이었거든요. 사실 스페인에서의 아파트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못한데요. 보통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대체 모니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어 불안감을 가지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니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마치 거주 공간이 아닌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보였을 정도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단지 내에는 헬스장을 비롯해서 방음용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 노래방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웬 아파트 단지에 병원까지 입점해 있는 충격적인 인프라를 구비해두고 있었기에 저는 아파트마저 스페인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한국의 모습에 연신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가벼운 진찰 한번 받으려고 해도 수시간이나 이동하며 도시 중심부로 가야 하지만 한국은 그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구나를 느끼고 마음을 비운 채 모니카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모니카는 한국에서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녀는 마치 옛날에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을 때와 같은 미소를 보이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제게 한국식 절을 올리는 예의 바른 한국인 사위 또한 제가 스페인에서 봤던 키 작고 못생긴 동양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스페인 사람들보다 키가 컸고 체격도 상당히 다부졌거든요. 저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이라면 제 딸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더군요. 분명 딸은 완벽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뭔가 있어야 할 게 없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저는 그 허전함의 정체를 알게 되죠. 바로 이 아파트에는 침대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침대는 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기에 저는 딸이 침대도 못 살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건가 싶어 의아함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딸은 제 궁금증을 알아차렸는지 이내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작하더니 제게 땅바닥에 누워보라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딸의 모습에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건 노숙자와 거지들밖에 없기에 저는 제 일전의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딸이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를 푸대접함으로써 망신을 주기 위해 바닥에 누우라고 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로서의 모멸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껴야 했고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바닥에 눕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닥은 놀랄 만큼 따뜻한 거 아니겠어요? 모니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하며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보온 기술이 있고 요즘은 최첨단 설비로 인해 바닥을 구역별로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온도 조절까지 할 수 있다며 조금 있으면 더욱 바닥이 뜨거워질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그야말로 한국은 스페인보다 30년은 앞선 국가였고 한국의 특이한 모습들에는 다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모니카 부부를 힘들게 한 제 한심스러운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고 마는데요. 그리고 고맙게도 딸은 괜찮다고 말해오며 제가 한국에서 마음을 완전히 바꿀 줄 알고 결혼을 미뤄뒀다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사위 또한 한국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며 흔쾌히 결혼식을 미루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죠. 아무래도 저보다 모니카 부부가 훨씬 더 성숙한 어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바로잡아준 모니카 부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제 걱정과 불안의 마음을 완전히 날려준 한국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제 사위의 나라에서 만족스러운 휴양을 즐기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